자, 전형적인 BJT 회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BJT 회로는 트랜지스터가 증폭할 수 있도록 DC 전압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트랜지스터가 증폭기로 사용할 수 있는 DC 전압은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바이어스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BJT 트랜지스터를 이제 볼 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BJT를 볼 때 봐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트랜지스터가 이제 어떤 종류인가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계속 강조했듯이 트랜지스터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봐야 돼서 이 반도체라고 하는 트랜지스터 특성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마이컨덕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반도체는 두 가지 종류, N타입하고 P타입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N타입은 전자가 마이너스를 갖고 가기 때문에 N타입이고, P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 대신에 구멍이 움직이는데 얘는 우리가 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홀이니까 구멍이라서 없다. 없으니까 0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지 모르지만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얘가 하나가 없어지고 공백이 된 거니까 마치 플러스가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백, 구멍이 있다는 거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더해져서 얘가 공백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백, 구멍은 홀이라고 부르고 이 홀은 플러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두 가지, N타입하고 P타입 두 가지가 있고요. 반도체를 이용해서 소자를 만들 때는 N과 P를 교대로 붙입니다. 두 개를 붙이면 뭐라고 불러요? N하고 P 두 개 붙이면 전공 용어로는 PN 정션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도 번역할 때 PN 정션이라 하기도 하고 PN 접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반도체를 N하고 P를 두 개를 붙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 PN 정션은 다른 말로 하면 다이오드가 됩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다이오드는 P하고 N을 붙여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이오드는 종류가 하나밖에 없어요. N하고 P 붙일 수밖에 없잖아요. N하고 N은 붙여봐도 N이고 P하고 P도 붙여봐도 P고 근데 다르게 붙이는 경우의 수는 N하고 P 붙이는 것밖에 없죠. 근데 트랜지스터는 좀 다릅니다. 트랜지스터는 N을 붙이면 그 다음에 P 붙이고 그 다음에 N 붙이니까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고 P를 놓고 N을 붙이고 P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NPN 트랜지스터 해석을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PNP 트랜지스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P다, N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억해야 되는 게 P는 파지티브라서 플러스다. 얘는 그냥 아무 알파벳이나 붙인 게 아니고 파지티브. 그러니까 양이라는 뜻의 파지티브라서 P로 붙인 겁니다. N은 그럼 당연히 뭐겠습니까? 네거티브라서 의무이라는 뜻의 네거티브라고 해서 N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PNP를 보면 P는 플러스, N은 마이너스, 또 P는 플러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의미하는 것은 이 반도체에서 전기를 이송시키는 소자, 캐리어죠. 요 캐리어의 극성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따라 가지고 PNP 이렇게 붙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PNP 트랜지스터는 주로 전기를 이송하는 입자, 캐리어는 홀이 됩니다. 홀이 주로 전기를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홀은 구멍을 메꾸면서 전기를 전달한다. 그러니까 전류를 흘리기 때문에 NPN 트랜지스터보다는 성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NPN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PNP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압을 올리는 뭐 레벨 시프트라든가 이런 거에는 이 PNP 트랜지스터를 쓰는 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NPN 트랜지스터가 이제 주류가 되지만 PNP가 그럼 반드시 그럼 없어야 되는가 하면 이건 아니고 얘는 그냥 비주류로 사용은 간간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은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PNP라고 했을 때 트랜지스터이기 때문에 또 위치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밋, 베이스, 컬렉터 순으로 이제 쓰기 때문에 이미터가 뭐가 되는가 하면 P 플러스가 되고 베이스는 마이너스, 컬렉터는 플러스 반도체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트랜지스터에서 PNP 트랜지스터에서 캐리어를 주입할 때는 자, 이미터 쪽에 주입하는데 왜냐하면 이미터 이름이 방출기, 캐리어를 뿜어낸다는 뜻이니까 이미터 쪽에서 이제 방출을 하는데 방출하려고 하면 플러스기 때문에 이 이미터에는 플러스 전압을 걸어줘야 합니다. 플러스 전압을 걸어줘서 캐리어가 방출되도록 합니다. 우리 그림에서는 VEE로 표기해서 여기에 전압을 5V를 지금 걸어주고 있습니다. 5V. 5V를 걸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를 걸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P 반도체 얘가 왜 P인가요? PNP 트랜지스터이기 때문에 P입니다. 자, 그걸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화살표를 보는 겁니다. 화살표. 화살표를 보면 전류 방향을 의미하니까 화살표가 시작되는 지점이 플러스 전압이 되는 거고 화살표가 끝나는 지점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P는 플러스를 의미하니까 여기가 당연히 P형 반도체가 되는 거고 베이스는 마이너스 네거티브라서 N형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컬렉터는 P 이렇게 배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2m 쪽은 5V 전압을 걸어서 자, 캐리어를 주입하고 있고 이 캐리어는 베이스 쪽으로 넘어가죠. 베이스 쪽으로 넘어가는데 요 베이스 쪽에 또 전압이 필요하잖아요. 베이스 쪽의 전압은 2V로 설정을 했습니다. 베이스 쪽의 전압은 2V. 그러면 여기에 이제 2m하고 베이스를 봤을 때 누가 더 전압이 큰가요? 자, 2m하고 베이스 봤을 때 전압이 누가 크냐? 여기가 2m고 여기가 베이스인데 전압이 누가 큰가 보면 얘는 5V고 얘는 2V 이렇게 가서 걸어주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2m가 5V, 베이스가 2V 가까이 이제 걸렸기 때문에 2m가 크고 베이스가 작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일종의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전류가 2m로부터 시작해서 베이스 쪽으로 흐르게 되고 자, 요 베이스에 전류가 흐르는데 베이스 전류는 아주 약하게 흐른다 했습니다. 베이스 전류는 약하게 흐르는 이유는 이 베이스를 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는 전류가 이제 약하게 조금 흐르고 여기에 베타배만큼 곱한 값이 컬렉터 쪽에 나타나는 전류가 됩니다. 그럼 이 베타 값은 NPN보다는 좀 보통 작은데 얘는 12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120으로 설정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또 볼까요? 자,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에 화살표가 있다고 했는데 이 화살표는 일종의 다이오드니까 여기 걸리는 전압이 중요합니다. 이 전압은 2m가 높고 베이스가 낮기 때문에 VEB라고 부르는데 이게 트랜지스터가 켜질 때 전압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는 ON이라고 이제 붙이기도 합니다. 얘는 전압이 0.6V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RB는 800kΩ로 정했고요. 이건 설계하기 나름이니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RC는 7kΩ으로 정했습니다. 7kΩ. 그래서 얘를 한번 해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 해석을 하려고 하면, 자, 여기 VE를 걸었잖아요. 걸어서 얘가 이렇게 트랜지스터의 이미트 베이스 정션을 통해서 베이스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VBB. 그럼 이걸 할 때 먼저 전류가 어디로 흐르는지부터 이제 정해야 되니까, 전류는 이미터부터 시작해서 베이스 쪽으로 흐릅니다. NPN 트랜지스터와는 반대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인 이유는 전류를 흘리는 물질인 캐리어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PNP 트랜지스터는 뭐라고요? 홀, 포지티브니까 홀이 전류를 흘리기 때문에 PNP는 이미터에서 전류가 시작돼서 베이스 쪽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자, NPN하고는 다르게 PNP는 홀이라서 홀은 전하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캐리어가 움직이는 방향하고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근데 NPN 트랜지스터에서는 캐리어는 이미터에서 베이스는 무조건 움직이는데, 전류는 전자 극성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베이스에서 이미터로 전류가 흐른다고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하고 반대로 계산을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전류 방향을 정하면 그 다음에 우리 정해야 되는 거는 전압의 이제 기준 방향이죠. 전류가 정해지면 전압의 기준 방향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ohm을 우리 생각하면 됩니다. ohm 저항이 있고, 전류가 흐를 때 전류는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시작되는 방향이 플러스, 화살표 끝나는 방향이 마이너스로 해서 전압의 극성을 표시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압의 극성 표시했고요. VBB는 얘는 플러스로 이제 전압 극성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전압원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태에서 먼저 우리 KVL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내가 여기에 걸어준 전압은 얼마입니까? 걸어준 전압은 VE만큼 걸어줬습니다. VE만큼 전압을 걸어줬는데, 이 전압은 뭐랑 같아야 되나요? 이 전압은 RB에 걸리는 전압, 뭐 VB라고 할까요? 이 VB 전압하고 VBB 전압하고 같아야 됩니다. 근데 얘는 전류가 직렬로 흐르기 때문에 전압도 직렬이 돼서 전압은 그냥 나란히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병렬은 같지만 직렬일 때는 나란히 더해주거나 빼주면 됩니다. VE 전압을 걸면, 자, 나타나는 전압, 여기 하나 빠뜨린 게 2m하고 베이스 사이의 전압은 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전압.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자, VEB가 하나가 보이고요. VB가 보이고 B가 또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KVL 적용할 때 여러분이 또 봐야 되는 게 극성입니다. 극성.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방향. 자, 여기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전압이 떨어지면 플러스입니다. 근데 VEB에서도 전압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RB 쪽의 전압도 떨어졌습니다. VBB는 명확하지 않은데 어쨌건 위에서 밑으로 갈 거니까 전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압을 다 플러스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VE는 얼마였다고요? 5V였고요. VEB는 0.6이었고, 자, VB는 RB, IB, 오hm 법칙 쓰니까 RB, IB라고 쓰고, VBB는 얘는 2V가 됩니다. 자, 그러면 IB는 얼마입니까? IB는 RB를 가지고 나눠주면 2.4가 되죠. 2.4를
RB로 나누면 됩니다. 근데 RB는 얼마였습니까? RB는 800kΩ이라 했으니까 800kW를 2.4V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보면 이 값은 자 2.4를 자 나누기 800 하면 0.003 그 0.003이고 밑에 천이 또 있었으니까 단위가 밀리암페어가 되는데 공학에서는 소수점 밑으로 너무 많이 내려가는 거는 안 좋기 때문에 얘를 마이크로 암페어로 이제 바꿉니다. 마이크로 암페어로 바꾸면 실제 흐르는 전류 IB는 얼마인가 하면 3 마이크로 암페어가 됩니다. 3 마이크로 암페어만큼의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그럼 컬렉터 전류도 우리 계산할 수 있거든요. 자, 컬렉터 전류는 베타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컬렉터 전류 계산해야 되는데 컬렉터 전류는 베타의 IB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베타 값은 120으로 뒀기 때문에 120에다가 3 마이크로 암페어를 적어주면 되고요. 그러면 얘는 360 마이크로 암페어 혹은 뭐 이렇게 써도 괜찮은데 밀리암페어 쓰면 0.36 밀리암페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컬렉터 전류를 구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나요? 자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 그 전압을 우리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회로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거는 자, 여기에 VE가 이제 걸어줬고 자, 여기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접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요 RC가 있고 전류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니까 이쪽은 전압이 5V였고 접지는 전압이 0V니까 어쨌건 전류는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흐를 겁니다. 흐르면 여기에 맞는 극성을 표시해야 되는데 자, 이 회로에서는 우리 계산할 때 VEC를 계산을 합니다. VEC. VEC는 뭔가 하면 이미터 쪽 전압하고 컬렉터 쪽 전압을 뺀 값입니다. VEC 요 뺀 값. 요 당연히 VE 값은 뭐 저항이 없으니까 5V 당연히 나올 거고요. 요 전압이 궁금한데 요 전압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값입니다. 어쨌건 VEC를 정의를 하고 저항 RC에도 전류가 흐르니까 전압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VC라고 하면 요 VC는 옴 법칙이니까 RC, IC가 됩니다. 옴 법칙에 따라서 자 그러면 내가 걸어준 전압은 얼마나고요? VE만큼 걸었는데 나타나는 전압은 몇 개가 보입니까? 요 전압 하나하고 그 다음에 컬렉터 저항에 있는 전압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보이죠. 그래서 VEC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VC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압의 이제 극성을 정해야 되는데 전류가 위에서 밑으로 오를 때 전압이 떨어졌는 걸 보면 됩니다. 떨어졌으면 플러스, 올라갔으면 마이너스입니다. 이건 물의 흐름을 예상을 하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VEC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갔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RC에 걸리는 전압 VC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갔으니까 이 경우도 우리가 플러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VEC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고 VC는 RC, IC가 돼서 VEC는
VEE 빼기 RC, IC 이걸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VE는 얼마인가 하면 VE는 5V였고요. 자, VE는 5V였고 RC는 7kΩ이라고 했습니다. 7kΩ. 그 다음에 IC는 0.36mA.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을 여러분이 해주면 됩니다. 한번 계산을 하면 5 빼기 7 곱하기 0.36 해주면 약 2.48 나오게 되고, 항상 이제 회로에서는 단위가 중요하니까 볼트. 왜냐하면 여기 1000, 여기 1000분의 1 곱하니까 얘는 사실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계산하면 2.48 볼트.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우리 계산 결과 한번 보면 자, 베이스 전류를 구했고요. 베이스 전류 구했고 컬렉터 전류도 여기 구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미터하고 컬렉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도 구했습니다. 자, 요게 중요한 이유는 요 값을 보고 우리가 트랜지스터가 증폭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증폭하기가 어려운지를 이제 판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봤고요. 트랜지스터 해석에서는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컬렉터 전류를 계산하고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하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어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럼 이 결과가 잘 맞는지 퀵스튜디오 이용해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퀵스튜디오 실행을 한번 하고요. 자, 이 퀵스튜디오에서 이제 PNP 트랜지스터를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트랜지스터는 종류가 두 가지 있으니까 아무거나 갖다 그리면 틀립니다. 잘 보고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컴포넌츠에 가면 난리니어 컴포넌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트랜지스터가 잘 보면 두 개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눈여겨보지 않으면 또 헷갈립니다. 헷갈리는데 보면 자, 얘는 NPN 트랜지스터고요. 옆에 있는 거는 PNP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화살표로 아는 겁니다. 화살표로 P에서 N으로 갔으니까 PNP가 되는 겁니다. 얘는 여기가 P고 여기가 N이잖아요. 그러니까 NPN으로 배치가 됐으니까 NPN 트랜지스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NPN 트랜지스터는 필요 없으니까 화살표가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가는 PNP 트랜지스터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산했던 회로랑 이제 같이 갖고 가고 싶으면 얘를 한번 회전시키면 됩니다. 회전시켜서 이렇게 뒤집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계산했던 거하고 똑같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 저항이 두 개 필요하니까 럼프 컴포넌트 가서 저항을 두 개를 달아줍니다. 이렇게 달아주고요. 자, 베이스 쪽에 있는 저항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800kΩ이라고 했습니다. 800kΩ. 그래서 800kΩ이니까 알파벳으로 800kΩ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죠? 이렇게 적었고 그 다음에 R2는 7kΩ입니다. 7kΩ. 7kΩ. 자, 그 다음에 컬렉터 쪽은 접지를 연결을 해 줍니다. 그리고 소스에 가서 DC 전화번을 달아줍니다. DC 전화번. DC 전화번을 좀 보기 쉽게 이렇게 달아주고요. 여기도 접지가 하나 필요하겠네요. 접지도 하나 달아주고 요 베이스 쪽의 전압은 얼마로 했는가 하면 2V로 했습니다. 2V. 자, 2V로 했고 그다음에 이미터 쪽에도
우리 전압을 달아줬으니까 얘도 이렇게 달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5V를 지금 달았습니다. 5V. 여기도 접지를 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시뮬레이션에 가서 그 DC 계산한다는 것만 알려주고, 자, 저장. 자, 이번엔 두 번째. 자, 이렇게 한번 했고요. 다음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그냥 해보면 DC 바이스 계산하면 되니까 DC 바이스 계산하면 자, 여기가 5V, 여기가 1.98V. 뭐 약간 차이가 나는데, 우리 계산할 때 요 베타 값을 120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 원래 설정 값은 100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얘를 좀 바꿔서 한번 결과 볼게요. BF는 이제 베타 값입니다. 베타. 여기 포워드 베타라고 되어 있는데, 베타 값이라서 얘를 120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꿔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우리가 2.48 나왔는데 2.37 뭐 한 0.1V 정도 차이 나는데 이 정도는 근사 계산에서는 뭐 잘 맞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전류를 한번 계산을 해 줘야 되는데 전류 계산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회로를 조금 더 이제 늘리겠습니다. 프로브가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늘려서 프로브로 전류를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디바이스에 가서 커런 프로브를 연결을 합니다. 여기도 돌려서 이제 방향을 근데 잘 맞춰야 됩니다. 방향을 잘 맞춰서 이렇게. 근데 얘도 보면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죠. 이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이 돼야 되니까 좀 지우고 다시 자, 좌우 대칭해서 방향을 좀 바꿔서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커런트 프로브는 이름이 CB가 되겠고 옆에 거는 CC 컬렉트 쪽에 흐르는 커런트 프로브니까 이렇게 하고 계산을 해 봅니다. 자, 계산해 보면 자, 우리 아까 계산해서 그 베이스 쪽에 흐르는 전류는 3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라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컬렉트 쪽에 흐르는 전류는 아까 얼마였습니까? 그러니까 0.36 밀리암페어였던 것 같은데 한번 보면 0.36 밀리암페어고 여기서는 0.34 밀리암페어 나왔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트랜지스터 해석법으로 계산한 부분하고 시뮬레이션 스파이스를 통해서 한 거는 거의 비슷한 결과다. 근데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잘 맞고 정확한가 하면 당연히 컴퓨터로 계산한 스파이스가 더 좋고 나은 결과이기는 합니다.